12월 3일 목요일 윈TV 뉴스 업데이트입니다. 수개월 동안 경기부양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일 미 연방상하원은 9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 부양안을 전격 제안했습니다. 이 부양안에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급여보호 프로그램 PPP와 주당 $300씩 총 18주 동안 추가 연방 실업수당 지급, 그리고 주정부와 지방정부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미국민들이 기다리던 $1,200의 2차 현금 지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의 경기 부양안 협상의 실패로 인해 양당 대표인 펠로시 하원의장과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양당으로부터 조속한 협상 타결에 대한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어 이번 달 안에 협상 타결의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선거 캠프는 지난 2일 네바다주에서 4만 명의 유권자들이 두 차례 투표권을 행사한 것을 발견했으며 이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바이든의 표를 앞설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선거 캠프의 변호사 제시 빈넬은 팍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네바다주에서 수천 건에 달하는 유권자 사기의 증거를 발견했으며 법원에 이 증거들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데이터 분석가인 도로시 모건은 특이한 주소와 불완전한 정보를 가진 유권자 등록이 갑자기 급증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라스베가스와 클락 카운티를 포함하는 지역의 유권자 등록이 이상하게도 급증했으며 이번 조사로 성별이나 생년월일을 알 수 없는 유권자 13,000명을 발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질병관리본부 CDC는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자와 접촉자에 대한 새로운 격리 지침을 지난 1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기존의 2주의 자가격리를 7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것입니다. CDC는 격리기간 단축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가격리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코로나 진단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격리기간을 7일로 줄이고 양성일 경우 발열 등 별다른 증상이 없을 때 자가격리를 10일로 끝내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격리를 7일에서 10일 이내에 끝내도 마스크 착용 등 다른 방역 수칙은 준수해야 합니다. 벤더빌트 의대 윌리엄 셰프너 감염병학 교수는 격리 기간을 줄이는 것은 국민 보건과 경제 문제, 격리 대상자의 정신 건강에도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CDC는 이번 크리스마스 연휴에도 여행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득이하게 여행을 할 경우 여행 전후에 반드시 코로나 검사를 받고 7일간 자가격리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제약사들과 약국들이 백신 접종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전임 대통령들이 시범적으로 백신을 먼저 맞겠다고 나섰다고 주류 언론이 어제 2일 보도했습니다. 모더나와 파이자의 백신이 90% 이상 효능이 있다고 발표되었지만 실제로 많은 미국인들이 백신 안정성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오바마, 부시, 클린턴 등 역대 대통령들은 인터뷰에서 자신들이 먼저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자신 직접 텔레비전에 출연해 백신 접종 시범을 보일 것이고 백신의 신뢰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클린턴 대통령도 가능한 빨리 백신을 맞을 것이고 공개적인 접종을 통해 미국인들이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고 백신 접종을 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 시카고 총영사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3대 미술관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는 시카고 미술관과 협업해 미술관 내 주요 전시작품에 대한 한국어 음성 안내 서비스 및 스마트폰 앱 언어 설정 시 한글 선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카고 총영사관은 이번 한국어 음성 안내 서비스는 문재인 대통령의 재외국민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해외 주요 미술관 및 박물관의 한국어 음성 안내 확대 지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외교부의 지원을 통해 지난 2019년도부터 본격 추진되어 왔으며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미술관 일시 폐쇄 등 사업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시카고 미술관 측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지난 11월 25일 마무리돼 미술관을 찾는 관람객들과 미술관 스마트폰 앱 사용자들에게 선보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시카고 미술관 한국어 음성 안내는 미술관 스마트폰 앱 내 오디오 가이드 투어 항목과 작품 검색을 통해 찾아볼 수 있으며 총 16개의 주요 전시물이 한국어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이 중 15개의 작품은 이센셜 투어라는 제목으로 조르주 쉐라의 그랑드 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 등 시카고 미술관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 뒤에 숨은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나머지 1개는 한국 작품으로 고려 청자, 매병을 한국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김영석 총영사는 시카고 미술관은 미국 3대 박물관 중 하나이며 미 중서부 지역 재외동포는 물론 시카고를 찾는 많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꼭 한 번은 찾는 필수 코스이다며 코로나19로 당분간 시카고 미술관을 직접 방문하기는 어려워져 아쉽지만 앞으로 미술관을 찾는 많은 분들이 주요 전시 작품 설명을 한국어로 들으며 보다 편안한 관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일리노이 고등학교 협의회 이사회는 어제 3일 적어도 1월 말까지 모든 교내 겨울 스포츠가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사회의 회원인 크레이그 앤더슨 이사는 내년 1월까지 어떤 겨울 교내 스포츠를 기대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주지사 프리츠커는 다른 스포츠에 비해 신체 접촉이 많은 농구는 내년 봄까지 연기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사회는 이달 14일에 다시 만나 추후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네이퍼비 시의회가 공공장소에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결의안이 5대4로 부결되었다고 어제 2일 지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네이퍼비 시장인 스티브 치리코에 의해 제안되었는데 지역사회의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네이퍼빌시는 의무적인 마스크 착용 대신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을 장려하고 시민들의 공공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12월 3일 목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누적 확진 1,443만 9,689명, 신규 확진 12만 3,088명, 누적 사망 28만 1,504명, 신규 사망자 수는 1,594명이며 지금까지 완치된 사람은 851만 4,650명입니다. 일리노이주 누적 확진 75만 9,562명, 신규 확진 1,959명, 누적 사망 12,830명, 하루 새 신규 사망자 수는 192명을 가리켰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주별 코로나19 현황과 쿡카운티 주요 한인 거주지 확진자 안내는 시카고 토털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24.5와 MCTV 24.6 방송은 공중파 채널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는 224-283-8200번입니다.